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9월 9일) 시사 너구리 시작합니다. 매구리 김현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합니다. 네. 아우, 준비하는 교관들의 댓글이 실제 살벌합니다.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 자, 오늘 시사너구리 아침에 뵙다가 처음으로 퇴근길 뉴스가 됐는데요. 예, 30분 후에 조국혁신당 김선민 최고위원 나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 매구리님하고 무언가를 한번 털어보겠는데 탈탈. 자, 일단 매구리님, 오늘 대정부 국회 질문이 첫날이 있었어요. 예. 인상적이었던 장면 혹시 있었습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 첫날인데 민주당의 박지원,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네, 이 양대 거포가 네. 거포. 같은 날 출동을 했죠. 근데 지금 댓글에 유튜브님이 숨 쉬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 이렇게 썼는데 오늘 조국 대표가 네. 대정부 질문 연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무슨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딱 적시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조국 대표에게 빙의해서 보니까 네. 오늘 스트레스 완전히 푸는 날. 그동안에는 맨날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에 해서 막 화살을 맞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네. 정당을 만들고 네. 오늘 사실 그 대정부 질문 연설이 그 교섭단체 대표급 연설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서 간 건데 최우규 그 스피치라이터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어쨌든 이제는 의정단상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계속 지적질을 하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네. 보는 저도 시원했습니다. 사실 여야 간 상황이 서로 앉았어도 최소한 대충 뭐 예의도 지키고 뭐 비판할 때 비판하지만 근데 오늘 조국 대표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뭐 내가 여기서 좌고면할 거 없이 그냥 현장을 그대로 나는 말할 것이야. 뭐 약간 그런 결기가 좀 느껴지는. 이 의원 되기 전에 의원 되려고 했던 연설하고 또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무게가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기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뭐 야당 단독 표결이고 또 국힘은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 그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서 다시 한번 특검법의 개절이 왔는데 예. 21대 국회 말미나 이번 국회 초기에 하고는 국면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30%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다음에 깨졌습니다. 의료 대란이 아니라 붕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끌어올랐고요. 네. 야당은 지난 몇 달 동안에 뭐 연찬회도 오고 뭣도 해서 전열을 정비했고요. 반면에 이 여당은 이제 한동훈 눈치를 슬슬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왔는데 네. 어쨌든 다시 한번 특검법의 개절이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명품백도 굉장히 허무하게 아니 사실은 허무맹랑하게 끝났잖아요. 검사들 폰 내놓고 조사를 당하신 거 아니냐라는. 사실 특검법이 가도 이게 힘을 받고 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힘을 받는 거죠. 검사가 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하고 피의자가 오라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데에서 국민적 분노가 쌓였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저는 여사라고 안 합니다. 씨에게는 몇 가지 어려운 게 명품백 무혐의로 인한 국민적 분노. 예. 첫째. 두 번째가 이제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세 번째가 12일 날 있는 도이치 그 뭐 주가 조작 사건 2심 등 그 어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네. 이렇게 세 개가 뭉쳐서 특검법으로 몰아져서 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고요. 특히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성철 씨나 이준석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양반이 그 뭐 카톡이나 텔레로 그런 정도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일단 12일이요. 예.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 좀 보시는 걸요. 저 부부 텔레그램 못 쓰게 해요. 2심이 그 11일 나오는데 지금 법사위 계획은 11일 날 법사위 전체에서 김건희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네, 네. 12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물론 순서야 당연히 또 거부권으로 이어지나요? 괜찮습니다. 또 하면 또 할 거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지금 그 눈덩이가 커지고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예, 예. 어떤 의미인지 구르면서 계속 예.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30분 6시에 정각에 김선민 최고위원을 모셨는데 그래서 오늘 시사너구리에서 파헤칠 이슈를 무엇을 잡을까 하다가 진짜 상황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올 초에 예상하면서 이게 언제나 드디어 그냥 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구리님께서는 이 의료 붕괴가 윤석열 정부의 붕괴로 이어진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버틸 수 없고 뭔가 좀 변화 조짐이 올까요?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지탱해 온 거는 이를테면 뭐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문제점이 드러나도 그냥 임명 강행 뭐 내지는 여권 인사들에게 뭐 호통치고 뭐 네. 이런 식의 몇 가지 무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 행정부 공무원, 야당 의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먹히는 거예요. 사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의료 대란 내지 의료 붕괴는 이런 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잠깐 말씀하시고 지나가셨는데 그 몇 가지 무기라는 게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한 3일 걸려서 예. 국리를 해 그동안 있던 생각을 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버틸 수 있었던 네. 그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권력을 최대한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쓴 건데 첫째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장관급 이상들은 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전에는 낙마가 됐잖아요. 그쵸. 한줄 예. 정도는 좀. 그래서 박지원 의원만해도 뭐 누구누구를 낙마시켰네. 그럼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 나가는 그 당 후보자들이 내가 여기서 잘 못하면 아웃될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도 공손하고 된 뒤에도 그 국민 여론을 좀 따르고 야당도 좀 눈치를 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네. 자기가 지명한 사람 다 했잖아. 대표적인 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그래서 인사청문회 왜 하나 싶은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무용론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 가게 된 사람들이 겁을 안 내고 그쵸. 야당 의원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부처에 가서도 윤석열 하나만 보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걸로 행정부의 기강을 잡은 거죠. 네. 두 번째는 호통과 겁박. 그 윤 대통령이 뭐 회의하면 59분 연설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막 얘기하고 혼을 뺀 다음에 뭐 이거 해 저거 해. 내지는 의원들이 뭐 전화 와서 받았는데 막 대뜸 쌍시옷 발음부터 시작해서 욕하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호통과 겁박의 통치술. 그래서 오한이 맥스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고위직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예, 예. 또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대통령실, 그러니까 비서실 출신만 지금 15명이 차관으로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버텨주고, 네. 철저히 키워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새끼 챙기기. 그런 인사의 전형을 내부적으로 보여주고,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야당을 향해서는 정권 출범 3년이 되는데도 끊임없는 그 야당 의원 사정. 뭐 대표적인 게 이재명, 조국, 송영길 뭐 그외에도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대개는 정권 중반기부터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여권 내부로 칼을 겨누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안대희 검사처럼
살아있는 권력은 문지방을 넘어야 되는데 문지방을 넘을 것 같은 검사들을 지난번 인사에서 다 특수부들 다 뽑아버린 거예요. 예. 무골충들, 네. 기획, 공안 이런 검사들만 남겨놓은 칼로 일어선 자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일어선 자이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그 여권 내부로 칼을 돌려서 자기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 김건희를 압수수색하고 자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빨을 빼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그 검찰을 통한 일상적인 사전 정국을 만들었고 입법부를 향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전혀 의견을 안 들어준 것처럼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야당이 다수당인데 예. 다수당 중심으로 만든 법에 대해서는 13개인가요? 다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호통치고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앞서는 일상적인 사정정국 사정. 만들고 무조건 입법부를 향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법안은 다 거부권. 아니 우리가 통치 스타일을 얘기하면 뭐 좀 리더십에서도 덕장과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통치 스타일입니까? 이 조폭 스타일이지.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근데 이게 먹혀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여태 이런 대통령이 없어가지고 네. 저기 오셨어요. 예, 이런 대통령이 없어서 지난 2, 3년은 사실은 야당이나 예, 지금 하고 조금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예. 돼요. 네. 야당이나 언론이나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해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네. 야당부터 전열을 정비했고 언론도 보수 언론까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끌려가다가는 자기들이 덤태기를 쓸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언제 손절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양비론을 펴고 있죠. 야당도 잘못했다, 윤석열도 잘못했다. 다음 변화가 있습니다. 아, 자, 메구리님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통치를 해오고 있는 건데 예. 의료 붕괴 상황, 예, 대란을 예. 넘어서 사실상 지금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지요. 예. 여기에도 이것이 먹힐 거라고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통치의 기본 핵심들인 그런 막무가내가 네. 일반 국민들한테는 안 먹히고 오히려 자기가 내지는 가족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막심한 불편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냐 이게. 아니 의대 정원 누가 2,000명 하라고 했냐. 그것 때문에 온갖 난리가 나는 거니까 이 의료 개혁은요. 예. 쉽게 얘기해서 30차 방정식입니다. 아, 그렇죠.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당은 네. 사정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하면은 끌고 갈 수 있지만 목줄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이해관계자예요. 의료 서비스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제약회사는 이걸 팔아서 이익을 거두는 사람이고 의사는 또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간호사도 마찬가지.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30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세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1,000명인가 늘려다 500명인가 늘려다 실패했죠. 단계 늘리려고 하는 포기했잖아요. 것도 실패했죠. 방정식을 뭐 한 15개, 15차까지 풀다가 예, 이거 안 예. 풀린다 해서 덮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그냥 배를 긋듯이 칼로 배를 긋듯이 확 그어버리고 따라와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터졌는데 피가 나고 이런 건데 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그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맞춰내는 능력 이게 네. 행정 능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을 내지는 간호사들 뭐 수사 압수수색해서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 생태계의 밥상을 걷어차버리고 그래서 국구를 흥건하게 깨져서 돌아다니고 균형과 조화의 현실이 무너졌고 유리구실이 깨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응급실을 가보면 응급실이 현관에 해당하는 건데 의료체계의 현관에 해당하는 건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정말
일반 국민들, 제 주변 사람들 궁금한 게 이게 역대 대통령들이 다 뭐 보수 뭐 전직 대통령의 따님도 계셨고 뭐 사업하던 분도 계셨고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내 멋대로 한 사례가 저는 기억을 못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진짜 타협인 것 같아요. 뭘 좀 내주고 저쪽 편을 끌어들이는 설득을 해야 가는 거잖아요. 모양이라도 갖춰야 내 폼도 나는 건데.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료 문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체가 돼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이라면 교육부가 나서야 되고 그들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방향을. 근데 이 양반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것 같아. 회사로 치면 대표이사가 네. 내년도 매출 목표 3천억 해 네. 만들어와 하면은 임원들이 부장 차장들이랑 해서 만들어오지만 그게 실행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장관 당신이 영업 담당 임원 당신이 한번 잘 만들어 와봐라. 이래야 힘이 실리고 실행력이 있는 거죠. 정치의 영역은 특히 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이 어쨌든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2,000명 의대생 증원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데 딱 대통령이 답을 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받느냐 안 받느냐 일도 양단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가 몇 명이 돼야 되고 이 중에서 그 의사나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그 소외 지역에는 몇 명이 가야 되고 예. 연봉은 어떻게 돼야 되고 예. 이것이 짜야 되는데 네. 위에서 딱 2,000명 해서 오면 실무적으로 짤 수가 없어요. 네. 그 지금 여야 정 하자고 하는데 네. 잘 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다가 의협 집행부만 덤태기 쓰고 창피당하고 끝날 수 있거든요. 약간 타이밍을 놓친 느낌도 좀 드는 이미 거.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30차 방정식을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때 방송에 나와서 8번을 끝내고 나왔잖아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언론이 사실 이거의 심각성에 주목을 안 했거든요. 정말 언론 우리 나쁘지 않습니까? 김종인쯤 돼야 다뤄주는 거예요? 네, 목숨의 가치가 다른가 봐요, 이 사회는.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 내부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 사회부 기자들이 열심히 좀 썼고 네. 그래도 아직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죠. 요즘 그게 그 젊은 부부도 그거잖아요.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아플 자유가 없다. 연휴 때 아프지 말 것. 그것이 최대의 효도다. 아, 아플 자유가 없다. 응. 이거 완전히 오늘의 예. 오늘의 우리 명언이에요? 명언입니다. 야마라 2024년 대한민국 국민은 아플 아플 자유가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가족과 주변 회사의 민폐예요. 이거 웃기는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는 동정이라도 받았는데 네, 네. 지금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이러면 동정도 못 받고 민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의료개혁이 만들었죠. 지난주에 MBC 이기주 기자가 지금 시경 캡이잖아요. 예. 네, 사회부 기자인데 약간 여기서 반성과 기자 유감을 쓴 기자답게 여전히 기자들의 유감을 표현했는데 청와대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이 그냥 그쪽 발 기사만 계속 써대니까 사회부는요 했더니 사회부는 안타깝게도 사건이 터져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가 죽어나가야 그때 그 기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하기가. 그걸 토로하는데 진짜 리얼했어요. 사회부는 알고는 쉽게 있었지만. 얘기해서 응급실 문 앞에서 100명이 죽어야 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김종인 위원장이 일종의 차인배를 울려준 건데 거듭 얘기하지만 의료개혁은 30자 방정식이고 예. 정말로 손이 많이 가고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건데 개혁이란 건요. 요즘은 보기 힘든 이 있죠. 이를 서말 그러니까 수만 마리의 이를 끌고
요즘 말로 오면 말티즈 여러 가지 아키타 수십 가지 종류의 댕댕이 네. 1000마리를 끌고 서초동에서 파주 문산까지 가는 거예요. 뭐 저희 때는 그런 말 있었잖아요. 기자 5명을 데리고 부산 가서 뭐 하느니. 그러니까 이 섬마를 데리고 벼룩 오는 다섯 거. 마리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벼룩을 모르니까 요즘 말로 오면 온갖 댕댕이를 온갖 품종의 댕댕이 1000마리를 데리고 서초동에서 파주 문산까지 가야 되는데 네. 가다가 어떤 놈은 화장실 간다고 올 것이고 어떤 놈은 덥다고 오고 어떤 놈은 배고프다고 이걸 다 맞춰가면서 따돌리면서 끌고 가는 게 개혁이고 의료개혁에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섬세함은커녕 뭐 호통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해. 그러니까 검사 때 구속시켜.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런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 투표할 때 그런 사람 OX밖에 모르는 사람, 흑과 백밖에 모르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구리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금 정부는 결국 의료 붕괴 앞에서 같이 무너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전망하는데 그쪽에 계신 당사자분들은 지금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읽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무너진 지 좀 몇 주 됐어요. 오늘 뭐 0.3% 올랐다 뭐 이러는데 계속 갈 것 같으세요? 이 상황에서? 근데 역대 정권도 이런 지지율에서는 무언가 변화를 줬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 리얼미터나 지난주 갤럽 같은 거 보면 의미 있는 특징이 있는데 숫자가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네. 보수 지지층들이 국민의힘과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유지되거나 조금 강화돼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버리는 경향이 나타나요. TK층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네, 네. 60대, 70대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거는 쉽게 손절. 윤석열을 손절한다는 얘기는 행정부를 손절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공무원도 다 알아요. 그래서 힘이 실릴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의료개혁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연금개혁 뭐 4대 개혁을 한다고 발표를 한다? 의료개혁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거 한다고 믿겠어요? 네. 안 쳐다보고 힘이 안 실려요. 네.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개혁은 끝났고 다만 한국의 행정부 시스템으로 그냥 버티는 거. 그래서 뭐 의사도 예전에는 응급실에 의사 뭐 200 몇 명 공보의 공중보건의 뭐 군의관 보내면 그다음엔 거기서 아무 말도 않고 일했잖아요. 요즘 아니래요. 지금은 아니 나 응급의학 안 했습니다. 나 여기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 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 대하는 민도가 달라졌고 네. 그나마도 행정력으로 버티려고 하겠지만 점점점 네덜란드 소년이 직면한 뚝처럼 점점 무너져 가는데 문제는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니 국민들이 그 피해 고스란히 그 피해 고스란히 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변화 없을 거다? 이 추세대로 가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4가지 무기 예. 무조건 임명, 고통과 겁박, 무한정 사정, 거부권 행사 이게 국민한테는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2016년 촛불 국면 야당과는 관계없이 국민들이 일어서던 것과 비슷한 국면이 아닌가. 2016년 촛불 초기 국면 국민이 주도하는 그 국면이 아닌가 지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의외로 연휴 기간 때 고속도로에 교통사고 되게 많이 나요. 예. 명절날이 제삿날이 되시는 분들이 이게 평균적으로 있거든요. 예, 이분들 다 응급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냥 무슨 막 불안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긴 연휴에서 당직 서시는 분들이 현재도 거의 임기치에 왔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걱정이 정말 큽니다. 이번 그 추석 때 정부에서 인기 얻으려고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더 많은 날수 깎아주고 10월 1일 뭐 저 공휴일도 지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가 놀아라 나가서 돈 써라
내수 진작해라. 자기들은 안 하면서. 어쨌든 그건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길 위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의외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 봐요. 왜냐하면 다치면 갈 데가 없다는 걸. 레카차는 끌고 가겠죠. 오늘 저 점심나절에 문상을 다녀왔는데 예. 거기서 만난 공무원들 분들하고 몇 분들 나눈 이야기가 이미 어르신들 집에 부모님들께 정말 많이 드시지 말라부터 배탈도 나면 안 돼요. 급체에 걸리면 안 되니까 많이 드시지 말라부터 이번 연휴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다 말씀을 이미 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와 무슨 고속도로 타고 100km 이상 달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온 국민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이게 내수 감소로 갑니다. 네. 자, 우리 김선민 의원님 이제 오셔서 6시부터 뵈야 하니까 우리 예, 매구리님 예. 오늘 매구리 생각으로 하나 조금 정리해 주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전문가 모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야 뭐 잘 알지 못하고 시민의 감각으로 온 거고 이제 김선민 의원님 오시면 의료가 어디까지 붕괴됐고 어떤 악몽의 시나리오가 있는지 말씀을 잘 해주실 건데 또 개인의 호신책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 국민주치니까 해드리죠. 아, 그런가요? 국민주치? 네. 어쨌든 그렇고 저는 그래서 오늘의 아까 어떤 말 하니까 아플 자유도 없다 하니까 반응하셨는데 실제 아플 자유도 없고요. 이문열이라는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괜찮은 작가일 때, 네. 지금과 같은 그런 괜찮은 작가일 때 쓴 길지 않은 소설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어디 모 학교 5학년 반 교실에서 덩치가 이따만한 엄석대라는 반장이 이제 선생님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걸 기화로 해서 이제 공포의 통치를 애들 대상으로 마치 막 어른처럼 그래서 애들 보고 너 책상 위로 올라가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걸 선생님이 아니라 반장이 시키고 이런 건데 엄석대 하면은 그래서 요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봉사를 해야 되는 국민이 표를 뽑아서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퍼블릭 서번트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큰소리치고 잡아넣는 이 엄석대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엄석대 둠스데이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거기에 500원 겁니다. 엄석대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엄석대는 여러분들 저희가 설명드렸으니까 알아서 넣으시고요. 또 엄석대 부인도 걱정해요. 지금 특검법으로. 거기도 사면 초과예요. 네. 근데 우리 엄석대 윤석열 어린이가 좀 달라졌어요. 요즘. 그 얘기 1분만 할게요. 1분이요? 예, 30초만 하세요. 이를테면 엊그제 예. 한동훈계 빼고 네. 친윤계만 불러서 저녁 먹었잖아요. 자기 새끼를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한동훈도 새끼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준석을 쫓아내고 나경원을 쫓아내고 정치권을 쫓아낸 거가 지난 총선 때까지의 역사고 총선 후에 자 한동훈 그다음에 지난번 특수부 검사들 빼내고 거기에 기획 공안부 검사 자기 새끼를 쪼개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간호법 같은 거 이거 큰일 납니다라고 해서 들어주자고 해서 거부권 안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성렬이 어린이가 달라졌는데 공포에서 온 것도 있고 한편으로 대타협을 하고 싶은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권 외곽에서는 또 한 번 무슨 거국내각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엄석대 최후의 날과 함께 그 최후의 날 다음에 올 것이 그냥 붕괴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또 지난번처럼 뭐 아무개 비서실장 아무개 총리 카드처럼 또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느냐 요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냥은 안 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500원 아니고 선택지가 또 몇 개. 요건 또 다음번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대표님? 미리 약을 좀 예. 감사하고요. 저희 김선민 예, 최고위원 예. 좀 안내해 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서 그냥 제가 가서 모시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예.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